브라이언의 문화 톡톡. 그림 그리는 뉴욕 남자 브라이언 이재훈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나요? 세 번째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좋은 생각 8월호에 실린 벽화 그림에 관한 글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마이뉴스 시민 기자이신 이돈삼님의 동백으로 파마를 이란 글인데요. 여러분들과 제 목소리로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간추려서 준비해 봤습니다. 전남 신안에 아페도와 암테도를 잇는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긴 해상교량이라는 천사대교가 있습니다. 이 다리를 건너 신안의 섬을 찾는 여행객들의 눈길을 끈다는 명소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동백파마 벽화라고 합니다. 이 벽화는 신안군 암태면 기동 삼거리에 그려져 있는데, 암태도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은 이 벽화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좋은 생각에 이 글 윗편에 흑백 사진이 담겨 있는데요. 벽 너머로 커다란 동백나무 두 그루가 서 있는데, 벽에다가 나무와 연결되어 보이도록 얼굴을 아주 사실적으로 그려놨네요. 할머니, 할아버지의 아주 재미있는 표정으로요. 마치 나무가 이 두 분 얼굴의 파마 머리인 것처럼 보이도록 말이에요. 게다가 지난 봄에는 그 나무에 화사한 빨간색 꽃들이 피었다고 합니다. 파마머리에 빨간 꽃 잔치라니 너무 화려한 거 아닌가요? 상상만 해도 흐뭇한 웃음이 피어나는 듯 합니다. 벽화의 주인공들은 그 집에 사시는 78살 손석심 할머니와 77살 문병일 할아버지라고 합니다. 연상연하 커플이시네요. 할머니는 수줍은 듯한 미소로, 그리고 할아버지는 개구쟁이 같은 한박 웃음으로 표현된 그림인데요. 파마머리처럼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이 벽화는 누구나 한번 보게 되면 자연스레 입가에 미소가 지어질 것 같습니다. 비하인드 스토리가 참 재밌는데요. 원래는 사실 나무가 한 그루밖에 없었어서 할머니 얼굴 하나만 그려졌었는데, 이를 지켜보시던 할아버지의 시샘이 발동해서 나도 그려줘 이 한마디에 화가는 벽화의 얼굴 그림 하나를 더 완성해야 했다는 사실. 할아버지는 벽화 작가에도 얘기를 하시고 군청에도 부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청 직원은 고심 끝에 비슷한 나무 한 그루를 옆에 더 심고 할아버지 얼굴을 화가에게 하나 더 그리게 했다고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뉴욕에도 벽화 그리는 화가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정말 그 커다란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 자기 몸집보다도 훨씬 크고 때로는 건물 전체를 뒤덮는 그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 땡볕에 노고를 온몸으로 견디면서 작업하셨을 뮤럴 아티스트 분들 정말로 존경스럽습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나는 이 소리는 충청북도 진천에 사시는 김진천 할아버지가 왜 할머니에게만 용돈을 주냐며 며느리에게 땡깡 부리는 소리입니다. 나는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웃기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옛날에 제가 한국에서 라디오 들었을 때요, 개그맨 이수근 씨였던 걸로 기억나는데 이수근 씨 음성으로 들었던 이 얘기가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동백으로 파마를 그 벽화의 할아버지 이야기 하다가요. 오늘은 밝고 사랑스러운 노래 한 곡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미니 리퍼튼이 부릅니다. Loving You. 이 노래 정말 사랑스럽지 않나요? 노래 가사 좀 보세요. Loving you is easy, cause you're beautiful.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쉬워요. 왜냐하면 당신은 아름답기 때문이죠. 라고 합니다. 첫 소절부터 달달합니다. 저는 이 노래 들을 때면 왠지 이런 그림이 떠올라요. 햇살 좋은 어느 날 아침, 초원 위에 아름다운 초록지붕의 집이 있고, 그리고 그 집 2층에 창문을 활짝 열어젖힌 빨강머리 앤이 창가에 턱을 괴고서 바깥 공기를 한껏 들이마시면서 반갑게 예쁜 새들과 인사를 나누고, 집 앞에 커다란 초록 느티나무는 이 소녀를 반기듯이 바람에 하늘하늘 춤을 추는 그런 장면, 참 낭만적이지 않나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빨강머리 애는 원작이 캐나다의 여성 작가 루시 모드 몽고메리의 1908년 원작 소설 Anne of Green Gables를 원작으로 합니다. 참 재밌는 사실 하나는요, 이 작가 몽고메리, 루시 모드 몽고메리가 직접 표지 그림을 그렸어요. 정말 잘 그린 그림이라서 저는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옆모습으로 한 여성의 초상화 그림이에요. 이 유명한 소설도 히트시키고 그림도 잘 그리고 참 재능이 많은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잠시 빨강머리 앤 이야기로 삼천포로 빠졌는데요. 이 작품은 애니메이션으로도 한국에서 그리고 일본에서 인기를 끌기도 했었죠. 지난주에 잠시 소개해드린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이 빨강머리 앤도 제작을 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아까 이야기하던 미니 리퍼튼, Loving You 이야기를 좀 더 하자면요. 그런 빨강머리 앤이 생각날 정도로 그런 낭만적인 느낌이 떠오르는 이유가 이거였을 거예요. 그 노래의 배경음으로 사용되는 새소리가 참 인상적이지 않나요? 그리고 또 그 가수의 매력적인 음성 랄랄랄랄라 하는 부분도 그렇고요. 가수가 이렇게 대충 부르진 않았지만 한국에선 개그우먼 박재선 씨가 웃긴 버전으로 불러서 많이 여러분들 익숙하실 거예요. 미니 리퍼튼은 아프리칸 아메리칸 흑인 여성 가수이신데요. 초고음을 넘나드는 돌고래 소리 같은 음역대로 유명하죠. 미국에선 사실 머라이어 캐리 이전에 돌고래 음성을 내는 대표적인 여가수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사실 오랫동안 이분의 이 맑은 음색 때문에 백인 여가수로 알고 있었는데요. 유튜브를 통해서 뮤직비디오를 보고 나서야 아, 흑인이었구나 하고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흑인은 역시 노래 잘할 수 있는 성대가 타고났구나 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선입견이 이렇게 위험한 거구나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시나요? 미니 리퍼튼은 시카고 출신 미국인이고요. 1947년생이신데 31살이던 1979년에 암으로 일찍 세상을 등진 안타까운 여가수입니다. 그녀의 사후인 1979년과 1980년에 Best Female R&B Vocal Performance 부문에 nominated 됐었네요. 노미네이트. R&B라고 하면 리듬 앤 블루스, 흑인 음악을 말합니다.
이번엔 템포가 빠른 신나는 한국 노래 한 곡 더 들려드릴게요. 빛과 소금이 부릅니다. 오래된 친구. (1994년에) 발매된 빛과 소금의 오래된 친구 들려드렸습니다. 굉장히 신나는 노래죠. 요새 시티팝으로 분류되는 노래들을 저는 즐겨 듣곤 하는데요. 이 곡도 그중 하나로 회자가 되곤 합니다. 세련된 편곡임에도 불구하고 노래의 구성, 멜로디와 그 분위기가 왠지 1980년대, 90년대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시티팝이라는 장르는 음악 리스너들 사이에서 특히 힙스터들 중심으로 최근에 레트로, 복고 열풍이 다시 불면서 주목받게 됐는데요. 이 장르는 1970년대, 80년대에 일본 도쿄 등지의 대도시권에서 시작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미국의 70년대 그루비한 펑크, 디스코의 영향을 받았으니까 처음 시작이 일본이다라고 단언하기에는
애매하지 않나 싶습니다. 펑크 음악이라고 하면 발음을 유의하셔야 되는데 P로 시작하는 펑크 락 음악이랑은 다르고요. 펑크 음악을 했던 가수들의 예를 들자면 스티비 원더, 쿨 앤 더 갱, Earth, Wind and Fire, September라는 노래로 유명하죠. 그리고 샤카칸 등이 있습니다. 마이클 잭슨도 펑크 스타일의 음악을 하기도 했고요. 일본이 고도 성장기를 거치면서 자본력을 갖게 되고 서구권의 문화를 접하게 되고 그러면서 최고급 음향 장비를 사용하면서 그 당시 이 장르의 유행과 함께 일본의 음악 퀄리티도 상당히 고급스러워졌다고 합니다. 특히 애니메이션과 만화의 강국인 일본은 애니메이션에 쓰이는 음악에도 이런 고퀄리티의 음악을 사용했죠. 이것이 일본 애니메이션의 인기 원인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시티팝의 특징은요, 그루비한 흑인 음악 느낌, 그리고 멋스러운 베이스 사운드, 전자악기의 사용, 또 나른한 휴양지 느낌, 휴양지 느낌이라고 하면 괌, 사이판, 하와이 등을 말하겠죠. 그런 휴양지 느낌의 몽롱한 사운드 등을 들을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미야자키 하야오, 거장 미야자키 하야오의 애니메이션 귀를 기울이면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번 주에는 또 시티팝 음악 얘기로 넘어오게 됐네요. 사실 제가 처음 이 노래를 들었었던 10대 때는요, 가성으로 부르는 이 노래가 그리 와닿지 않았었는데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시원하게 진성으로 지르는 고음 장렬하는 노래들을 선호했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김경호, 수찬휘, 박미경 이런 가수들의 시원시원한 노래들이요. 그런데 지금은 오래된 친구, 빛과 소금 이 밴드가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빛과 소금의 오래된 친구를 듣다 보면 가성으로 수많은 명곡을 남겼던 세계적인 그룹 비지스 생각도 나고요. 특히 이 노래는 가수 겸 실용음악과 교수이시기도 한 장기호 씨가 작사 작곡하신 노래예요. 장기호 씨는 나는 가수다 라는 프로그램에서 자문위원장을 맡으시기도 했고, 예전에 라디오스타에 조규찬 씨와 같이 출연하셔서 친구였던 고 유재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기도 했죠. 특히 거기 출연하셨을 때 재즈풍으로 피아노를 치시고 그 옆에 가수 조규찬 씨가 피아노에 이렇게 기대해서 고 유재하의 우울한 편지를 부른 장면이 있었는데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원곡이랑은 사뭇 다른 느낌이었죠. 그 녹화된 영상을 두고두고 돌려보곤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노래의 오래된 친구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후렴구에 미스터 박, 미스터 장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장은 멤버 장기호 씨고 박은 박성식 씨입니다. 박성식 씨는 고 김현식의 명곡 비처럼 음악처럼을 작사 작곡하신 분으로 알려져 있어요. 또 노래 가사 중에요, 국민학교 어린 시절이라는 구절이 있는데 참 그 시대를 반영하는 부분이네요.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부르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국민학교로 불렸던 게 기억이 납니다. 1996년 3월 1일부터 초등학교로 명칭이 바뀌었죠. 국민학교란 명칭이 사실 1941년 일제 칙령에 의해서 생겼고, 군국주의 색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또 일제 잔재 청산을 이유로 사라진 명칭입니다. 여러분, 다음 곡으로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팝송 한 곡 들려드릴게요. 빌리 조엘이 부르는 뉴욕에 관한 노래입니다. 눈치채셨나요? 뉴욕 State of Mind, 빌리 조엘이 부릅니다.
여러분, 저희 라디오 AM1660을 좀 더 클리어한 음질로 들으시려면요, 저희 웹사이트 am1660.com, am1660.com으로 들어오셔서 들으시면 됩니다. 아니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으로 앱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들으셔도 되고요. AM1660 앱이 있거든요. K-Radio AM1660. 그리고 드디어 이제 저의 공간이 생겼는데요. 저희 웹사이트 들어오셔서 라디오란에 맨 아래쪽에 문화 톡톡 배너 이미지를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사연과 신청곡 남기실 수 있어요. 제가 올리는 글에 댓글도 남겨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는 악플도 환영합니다. 진짜로요.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요, 여행 스케치에 산다는 건 다 그런 게 아니겠니 인데요. 이게 제목이에요. 산다는 건 다 그런 게 아니겠니. 90년대 학교 다니셨던 분들은 기억하시겠죠? 90년대 고등학교를 다녔던 제게도 이 노래의 가사는 사실 당시에는 큰 감흥이 별로 없었어요. 그때 저는요, 아주 신나는 댄스곡 아니면 반대로 아주 슬픈 발라드 곡들을 좋아했는데요. 그런 노래들이 유행이기도 했었죠. 이 노래, 이 여행 스케치라는 그룹의 노래를 들으면 가창력을 보여주는 곡이 아니고 어떤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일러스트레이션 같은 느낌의 노래라고 표현해보면 될 것 같네요. 고등학생이었던 저는요, 이 노래처럼 잔잔하고 덤덤한 분위기의 곡은 그때는 잘 안 들었었어요. 그땐 저도 다른 제 또래 친구들처럼 제 눈앞에 당장 닥친 일들, 수능 시험 봐야지, 미대에 가려고 대생 실기시험 치러야지, 군대 가야지, 또 남들 다 하는 연애도 해야지, 이러면서 바로 내 눈앞에 넘어야 할 산들이 너무 크게 느껴졌었거든요. 이 노래의 제목처럼 사는 게 뭐지? 사는 건 이런 거야. 이런 말들이 와닿지가 않았었죠. 생각지도 못했고요. 노래 가사처럼 어릴 적 친구들이 오랜만에 만나서 회포를 풀면서 서로의 변화된 모습에 놀라고 또 각자 달라진 일상을 얘기하면서 담소를 나누는 일. 그 시절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땐 제가 진짜 어른이 될지 감도 오지 않았었는데요. 어느덧 지금 아저씨가 되어 있네요. 그런데 요즘 오랜만에 이 노래를 다시 꺼내 들어보니까요, 옛 추억도 새록새록 떠오르고요, 만감이 교차하네요. 이런 생각도 문득 듭니다. 나는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또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나는 잘 살아오고 있었는가 하고 말이에요. 여행 스케치의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산다는 건 다 그런 게 아니겠니. 여러분한테 반말한 거 아닙니다. 노래 제목이 이거예요. 너는 어떻게 살고 있니? 아기 엄마가 되었다면서 밤하늘의 별빛을 닮은 너의 눈빛, 수줍던 소녀로 널 기억하는데 때로는 부부싸움도 해보니 남편은 벌이가 괜찮니? 자나깨나 독신만 고집하던 네가 나보다 먼저 시집갔을 줄이야. 산다는 건 그런 게 아니겠니? 원하는 대로만 살 수는
여행 스케치에 산다는 건 다 그런 게 아니겠니? 라는 노래 들려드렸습니다. 이 그룹에요, 굉장히 유명한 여가수 두 분이 계셨었네요. 가수 박선주 씨 그리고 윤사라 씨. 박선주 씨는 요리사 강래호 씨의 부인으로 알려져 있고, 가수 김범수 씨 등 유명 가수의 선생님으로도 알려져 있죠. 귀로라는 노래로 또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1집, 2집 때 활동을 이 여행 스케치에서 하셨고요. 윤사라 씨는 유명한 작사가이신데요. 웬만한 한국의 유명 가수들의 유명한 노래들은 거의 이분이 작사를 하셨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히트 치신 곡들이 많습니다. 이 여행 스케치라는 그룹은요, 다른 노래로 별이 진다네 라는 유명한 곡이 있죠. 옛 친구에게 라는 노래도 참 좋고요. 그나저나 이 여행 스케치라는 이 그룹 이름이 참 세련됐지 않나요? 저는 어릴 때는 이 여행 스케치, 또 다른 그룹, 동물원, 이런 그룹 이름들을 들으면서 그룹 이름이 왜 이래? 이랬었거든요. 그리고 여행 스케치라는 뜻이 뭔지도 몰랐고요. 그런데요, 제가 뉴욕에 와서 만나게 된 아티스트 분들 중에 실제로 여행하면서 여행 그림 그리시는 분들을 보면서요, 아, 그때 그 여행 스케치 그룹 이름이 이런 로맨틱한 뜻이었구나 하고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노래를 들으면서 이 산다는 건 다 그런 게 아니겠니? 이 노래를 들으면서 교복 입고 학교 다녔던 제 학창 시절을 잠시 눈 감고 곰곰이 떠올려 봤는데요. 여기 미국 뉴욕에 이민 온 지 10여 년이 훨씬 훌쩍 넘은 제게는요, 진짜 너무도 오래된 일이 돼버린 것 같아요. 가끔 교복 입고 학교에 앉아있는 꿈을 꾸기도 하지만요. 그런데 정말 이제는 가물가물합니다. 한국에 계신 한국 분들 역시도 그렇겠지만요. 특히 이 미국에 이민 오셔서 살고 계신 분들, 또 유학하러 오신 분들, 정말 지금도 하루하루 바쁘게 열심히 살고 계시잖아요. 우리 한국인들만의 타고난 근성과 부지런함, 또 성실함으로 말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열심히 일하시면서 혹은 운전하시면서 방금 이 노래 들으며 저처럼 잠시 옛날 생각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께서요. 여행 스케치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미국에서 알게 된 정말로 여행 스케치를 하고 다니시는 방랑 화가분들 얘기를 잠시 해드리고 싶어지네요. 제가 평소에 들고 다니는 것과 비슷한 사이즈의 스케치북, 그리고 또 휴대용 수채화, 붓, 이런 도구들을 들고 다니면서 도시를 유랑자처럼 거닐다가 마음에 드는 스팟을 골라서, 마음에 드는 장소를 골라서 앉아서 그림을 그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또 한국에도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SNS로 보게 되거든요. 참 낭만적인 것 같아요. 여행하면서 그림 그리는 일. 자유롭게 여행을 다니면서 유명한 건물 앞에 턱 걸쳐 앉아 펜으로 그림을 그리고, 때로는 휴대용 수채화로 컬러링도 하고, 또 어떤 화가분들은 카페 탐방을 하면서 카페에서 주는 종이컵 있죠? 그 종이컵에 일러스트를 그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아는 뉴욕의 일러스트레이터 분 중에서 문섭, MOONSUB로 활동 중이신 신문섭이라는 작가분이 계신데요. 그분도 그중 한 분이세요. 직접 그린 그 수많은 컵들을 한데 모아 전시를 하시기도 하셨죠. 요새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 SNS의 발달로 인해서 같은 관심사의 그림쟁이 분들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사진을 통해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도 아직 만난 적 없는 제 인스타그램 친구 메리는요, 풀네임이 Mary Jo Ernst라고 하는데요. 원래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그림들만 그리다가 최근에 이 여행 스케치의 매력에 빠져서 지난주엔 유럽에 다녀왔더라고요. 마음 맞는 그림 친구랑 같이요. 또 스케치북이 굉장히 특이한 걸 가지고 갔는데요. 몰스킨이라는 브랜드의 스케치북 중에서 이 노트를 쫙 펼치면 병풍처럼 접혀진 길다란 종이가 나오는 그런 아이템이 있는데, 그걸 들고 가서 거기다가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그림 완성해서 사진을 올렸어요. 참 멋지더라고요. 자신이 바라보고 있는 바라보던 멋진 풍경이 일반적인 직사각형의 스케치북에 담기에는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 이 메리라는 저의 친구는요, 백인이고요. 사실 두 딸의 엄마인데요. 정말 인생을 즐기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딸들이 둘 다 미인인데요. 패션 모델을 하고 있고요. 또 메리도 원래는 시카고의 의상실을 운영해 오고 있는 패셔니스타입니다. 또 재미있는 사실 하나는 지금 메리가 운영하고 있는 그 의상실 건물이 예전에 맥컬리 컬킨 주연의 나홀로 집에 홈 얼론 촬영 장소 중에 하나였다고 하더라고요. 저랑 인스타그램으로 친해져서 그림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때로는 엽서도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좋은 인연을 맺어온 지도 벌써 5년이 다 되어가네요. 실제로 본 적이 없는데 작년에는 자기가 아끼는 그림 도구들을 저한테 선물로 보내주기도 했어요. 저의 뉴욕 생활 참 신기하고 재밌지 않나요? 이게 다 문물의 발달, SNS와 인터넷의 혜택인 듯 싶습니다. 여행 스케치의 노래 들으면서 추억을 더듬으셨다면 또 다른 추억 노래 들려드릴게요. 팝송입니다. 앤 마리가 부릅니다. 2002 넘버로 된 제목이에요. 2002. 2002년도에 여러분은 어떤 추억이 있으신가요? I will always remember the day you kissed my lips, light as a feather. And it went just like this. No, it's never been better than the summer of 2002. 앤 마리의 2002, 2002라는 제목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노래 제목 정말 심플하죠? 말씀드린 대로 숫자로만 된 제목이에요. 2002. 여러분은 그 즈음에 무얼 하고 계셨나요? 저에게는 정말 2002년도는요. 정말 특별한 연도 그리고 숫자입니다. 왜냐면 제가 2002년도에 미국에 왔거든요. 그리고 제 생일에 들어가는 숫자가 2개나 들어있고요. 무엇보다 우리 모두 기억하는 2002년 월드컵이 있었잖아요. 노래 잘하는 앤 마리라는 이 여성 가수가 작년에 발표한 이 사랑스러운 노래 2002는요. 그녀의 어릴 적 풋풋한 사랑의 기억과 로맨스를 노래한 곡입니다. 갑자기 예전에 어떤 개그맨인가 TV에 나와서 자신의 초등학교 일화 얘기해준 게 생각이 나네요. 초등학교 축제 때인가 교장 선생님께서 길고 지루한 훈화를 막 끝마치셨는데 그때 4학년 여학생이 무언가를 연주하려고 비장하게 무대 위로 걸어 올라갔대요. 머리에는 예쁜 리본을 달고 노란색 드레스를 아주 예쁘게 차려입고서요. 그 악기는 영롱하고 아름다운 소리가 난다는 하프라는 현악기였는데 이 악기가 자기 몸집보다 훨씬 크고 무거워서 다른 아저씨들이 트럭으로 옮겨와서 실어서 무대 위로 날라주었다고 합니다. 조심스럽게. 전교생들이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드디어 이 어린 여학생은 연주를 시작했답니다. 둔탁하고 퉁명스러운 소리로 띵띵띵 띵띵띵 뭔지 아시나요? 나비야
나비야 이 노래를 했다고 하네요. 썰렁한가요? 허탈하죠? 제가 노래 한 곡 들려드릴게요. He belongs to me, the boy is mine. 브랜디 앤 모니카, The Boy is Mine 들려드렸습니다. 여기 사용된 현악기가 하프예요. 굉장히 몽환적이지 않나요? 이 노래는 1998년도에 엄청난 히트를 했었죠. R&B 여성 솔로 아티스트로서 주목받던 두 여가수가 듀엣으로 같이 음반을 낸 것 자체만으로도 센세이셔널 했었는데요. 이 노래를 만든 작곡가 겸 프로듀서 로드니 저키스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만들어냈다는 게 알려져서 또 화제가 됐습니다. 원어민 발음으로 로드니 저킨스죠. 이 로드니 저킨스는 또 다른 스테이지 네임으로 더크차일드라고도 알려져 있어요. 대충 노래의 느낌으로 짐작하셨을지도 모르겠지만요, 두 여성 가수가 한 남자를 두고서 서로 내 남자야 아니야 내 남자야 하면서 다투는 내용입니다. 당시에는 그 아이디어 자체만으로도 정말 신선했어요. 노래가 좋은 건 두말할 나위 없고요. 두 여성 가수 모두 가창력이 정말 뛰어난데요. 목소리의 특징을 보자면 브랜디는 약간 허스키한 매력, 모니카는 깔끔하고 청량한 매력이 있어요. 이 노래 녹음할 때 실제로 둘이 사이가 좋지 않아서 따로 녹음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실력파 여성 가수들의 기싸움, 자존심 싸움 그런 거였나봐요. 이 두 사람이 지금 제 앞에 있다면 법정 스님의 무소유라는 책을 추천해주고 싶네요. 니꺼 내꺼 하면서 싸워봤자 다 부질없다.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다 하면서요. 하프 이야기 하다 보니까요, 제가 2년 전에 그림을 그려서 엽서로도 제작을 했었던 펜드로잉 그림이 떠오르네요. 머리에 플라워 장식을 하고서 하프 연주하는 여성을 그렸었거든요. 저는 그때 알폰스 무하라는 유명한 화가의 작품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렸었는데요. 기회가 되면 제가 청취자 여러분들 한번 보시라고 게시판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웹사이트에 가셔서 보셔도 되고요. 여러분, 어느새 문화톡톡 이제 끝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 제가 녹음하러 운전하고 오면서요, 그 하늘을 바라봤는데 석양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저는 문득 이 아름다운 자연에 감탄하곤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도록 분리수거 열심히 해보자고요. 미국 사람들은 분리수거를 너무 안 해서 정말 걱정이 됩니다. 자연의 오염, 자연 파괴가요. 그럼 남은 주말 보람있게 보내시고요. 또 행복한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에 저 그림 그리는 뉴욕 남자 브라이언 문화톡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